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이글스의 다큐멘터리죠. 클럽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뒤 취재를 하던 중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몇 가지를 발견해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구단은 지난 24일 하나이글스 클럽하우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OTT 서비스 업체인 왓챠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그동안 야구팬들이 궁금해하던 선수단만의 공간 클럽하우스에서 펼쳐지는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일단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현재 왓챠 톱 시청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팬들도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접하게 돼 정말 좋다고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다큐 제작 소식이 알려진 지 다른 구단들 KBO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가하는 등 러쉬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구단 하나이글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총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두 장면, 이 두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How are you? Good. Good. How good and dependent he's becoming as a pitcher for the team. The amount of pitches that he's throwing, quality pitches, outing after outing after outing. It's been tremendous and good to see. 야, 솔직히 지금 자신감 좀 없어요. Now, as of now, it's low in confidence. Really? Low? 지금 낮은 거야? Low? Good conversation, I knew. What you got, young man?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It's good. All right now, hold on. Hoy se me necesita 6 y no. Ah, sí, tú puedes. Bueno, sí, muchacho está. 야, 눈물이 났잖아. 네. 그게 왜 난 거야? 뭐 개인적인 이유? 아니면 그냥 제 자신한테도 짜증나고 솔직히 작년에 야구를 하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운동시켜준 형이 한 번만 더 1년만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잘 준비를 했는데 자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냥 That we support him, Yeah. that we right behind him. He's our guy. Hold on, hold on. 차 있어? 6년 동안 야구하면서 솔직히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볼 빨라도 좋겠다 그건 갖고 뭐 왜 안 되냐 가운데 던져라 이러는데 솔직히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팬들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뭐 저희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야구라는 게 말로는 쉽지 나와서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방금 보신 영상은 하나이글스 구단과 왓챠의 동의를 얻어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참고로 왓챠 측에 따르면 최근 하나이글스 다큐멘터리의 인기가 높아서인지 영상을 불법으로 사용한 곳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머니볼은 하나구단의 허락을 얻었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이번 하나가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장면입니다. 자완 파이어볼러 김범수 선수의 눈물인데요. 부진에 빠져있던 김범수 선수는 수베로 감독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고요.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나 구단을 담당하면서
김범수 선수와 꽤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범수 선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소위 이 세 보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선수로서 이 부담감을 짊어지고 가는 장면, 예. 개인적으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김범수 선수의 눈물에 수베르 감독이 이렇게 김범수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 우리 뒤에, 너희 뒤에 우리가 있다는 이런 말하는 모습에 리더의 진정성이 느껴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베르 감독은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사령탑인데요. 특히 한국 야구를 무시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수베르 감독이 내가 너무했나?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제가 본 이 수베르 감독은 이 사람에게는 야구는 한국 야구, 미국 야구가 아닌 그냥 야구고요. 야구를 하는 순간은 전쟁이고,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점잖은 스타일의 감독이 더그아웃에서는 불같은 성격의 전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기고 싶으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니까요. 수베르 감독을 향한 오해의 시선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이번 다큐로 그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리즈에서 수베르 감독이 어떤 반전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데, 김범수 선수와의 이 대화에서도 이 리더로서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된 소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장면은 지난해 5월 7일 LG와의 경기를 앞둔 잠실구장 원정 감독실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날 김범수 선수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눈물을, 그 뒤에선 홍보팀이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홍보팀이 이 김범수 선수와 수베르 감독의 면담이 길어지면서 수베르 감독이 약속된 경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수베르 감독은 선수 관련 상황이 벌어져 늦었다. 기자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선수 관련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늦게 됐다고 뒤늦게 도착한 인터뷰실에서 취재진에게 사과를 했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당시 기자 중 한 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수베르 감독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당시 이 답변을 듣고 좀 이상했죠. 평소에 아주 젠틀한 감독인데 뭔가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하인드를 취재하면서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김범수 선수의 이 눈물 때문이었구나. 당시 수베르 감독이 취재진에게 김범수 선수와의 면담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혹여 김범수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범수 선수가 최근 부진의 면담을 했고 그러던 중 눈물까지 보였다고 말해 일련의 사항이 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는 김범수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예. 사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김범수 선수의 부진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수베르 감독은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뿐 선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범수는 KBO 리그 최상급 자완으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선수라고 다큐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를 향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진짜 소소한 비하인드인데요. 한화의 홍보팀 정명희 과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머니볼 하나 캠프 결산편에 출연했던 기자 출신의 홍보팀 과장이죠. 제 위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날 정명희 과장은 수베르 감독에게 완전히 혼났다고 합니다. 자, 아까 김범수 선수와 수베르 감독의 이 면담 시간. 정명희 과장은 인터뷰 시간이 지났는데도 면담이 이어지자 급한 마음에 노크를 하고 감독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친 수베르 감독은 앞으로 선수 면담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정명희 과장은 그 점은 죄송하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냥 밖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베르 감독도 당신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면서 훈훈하게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소소한 스토리는 감독과 프런트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다 벌어졌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 보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옆구리 이외에 아픈 게 아니냐? 저 솔직히 리얼로 물어봤어요. 본인은 거기서 이렇게 저는 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검진을 받게 해. 검진을 만약에 본인이 거부하면 사실 거부할 이유가 없지.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데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진 그걸 여기서 본인이 노를 하면 그거는 아웃이야. 아파서 못 던지는 킹업을 갖고 있을래? 아니면은 조금 욕심이 안 차도 누군가를 바꾸려면 난 후자를 택하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 석진이 형 우려사항은 풀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야. 네, 일단은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우선이고요. 네, 뭐 겉으로 보여주는 거는 일단 어떤 신속한 움직임은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전력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친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구단의 어떤 아니 팀이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지. 의미가 없긴 왜 의미가 없어. 지금 킹업이 불투명 상태에서 지금 믿는 거는 아직 일주일 기다려야겠지만 괜찮을 거라는 그냥 기대지. 어떤 뭐도 된 게 없어. 지금 아픈 상황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깨나 팔꿈치에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그 지금 이 친구 새로운 친구가 오는 기간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있다라면 아니라면이잖아. 네.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컨티전스의 의미가 뭐야? 아니라면이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가는 그 전제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판단이지. 옆에서 동료들이 다 쓰러져갖고 못하고 있으면 얘네가 뭘 무슨 의욕을 답하겠어. 뭔가 구단에서 빨리빨리 뭐 교체해주고 해서 나은 동료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일선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승수를 하나라도 더 쌓는다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토론, 하나의 외국인 투수 킹엄 선수의 교체를 두고 박찬혁 사장 그리고 정민철 단장과 석장현 전략팀장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10승 8패 144이닝을 던졌고 평균 자책점 3.19 131개의 탈삼진이라는 이 좋은 성적을 올린 킹엄 선수가 지난 시즌 도중 퇴출될 뻔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박찬혁 사장은 꽤 강경한 모습을 보이죠. 박찬혁 대표이사는 아파서 못 던지는 킹엄을 데리고 있을래? 아니면 욕심에 안 차도 누군가로 바꿀래? 하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며 교체를 지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킹엄은 지난해 하나 선발진을 떠나지 않았고 10승을 채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순간의 판단으로 10승 외국인 투수를 놓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야, 이건 내가 좀 더 앞뒤로 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킹엄 선수를 교체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장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항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대표이사가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킹엄의 잔류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킹엄 선수는 원인 모를 통증을 이유로 한 달 반째 당시 훈련에 불참 중이었습니다. 박찬혁 대표이사에게도 킹엄이 뭔가 다른 부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보고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자, 박찬혁 대표이사는 보고를 받은 뒤 마침 시기가 올림픽 휴식 기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반 가량의 그 교체 시기와 부상 회복 시기를 투트랙으로 고려하면 킹엄 선수의 교체 여부를 정할 데드라인이 다가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영상을 찍은 당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뒤에 박찬혁 대표이사는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민철 단장과 논의에 내린 결론, 최종 메디컬 테스트와 피칭 테스트를 추진해 결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대로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교체하자는 내용인데요. 다행히 킹엄 선수 메디컬, 피칭 테스트 모두 통과해 잔류에 성공했고 두 자릿수를 채운 외국인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킹엄 선수는 후반기 호투를 거듭했고요. 자,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킹엄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좋은 선택이 됐다. 이게 아니라요.
만일 찾아올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플랜을 준비하려는 이 박찬혁 사장의 자세에 저는 좀 시선이 갔습니다. 사실 모그룹에서 지명한 이가 야구단 사장으로 내려오면 야구단에 대한 관심을 쏟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음은 모그룹에 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젊은 나이의 사장일 때는 거의 100%죠. 제가 경험한 박찬혁 사장은 박찬혁 대표이사는 아니었습니다. 박찬혁 대표이사는 패배주의를 걷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 위해 왔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박찬혁 대표이사는 하나이글스에 대한 프라이드,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또 마음, 선수와 프론트 모두에게 이글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도 구단에 대한 이 사랑이 듬뿍 담긴, 그리고 구단을 걱정하는 시선에서 외국인 선수의 교체를 결정하는 이 고심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혁 대표에서 이런 의지가 발현된다면 하나는 분명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비하인드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이글스의 다큐멘터리는 오는 31일 나머지 4, 5, 6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머니볼은 다음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사에 나오지 않는 야구 이야기를 전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